문제 11번입니다. 마손이나 속에 의한 및 발생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먼저 마손이나 속의 병원균을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장미 검은 무늬병이 있죠. 두 번째로 참나무 갈색 둥근 무늬병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포플러 전무늬 잎달림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두나무 갈색 무늬병이 있죠. 이 네 가지가 마손이나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분생포자 각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분생포자 반입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게요. 분생포자 각에는 뭐가 있죠? 각에는 대표적으로 셉토리아가 있죠. 셉토리아 중에는 유명한 게 느티나무 흰별 무늬병이고요. 분생포자 반에는 콜레토트리큐움, 페스탈로티옵시스, 엔토모스포리움, 마지막으로 마손이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생포자 각이랑 분생포자 반을 외우고 가시면 좋았을 문제였어요. 마손이 녀석은 그래서 분생포자 반을 형성한다고 해야 맞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겠습니다. 2번 분생포자는 막대형이며 여러 개의 세포로 나누어져 있다. 이거는 세르코스포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르코스포라 같은 경우는 막대가 길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런데 마손이나 속은 땅콩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분생포자가 나눠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틀렸고요. 음배경은 포플러 전무늬 잎달림병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라고 하는데 포플러 전무늬병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손이나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음배경 같은 경우는요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사시나무도 저항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태리 포플러계, 즉 계량 포플러 같은 경우는요 이 포플러 전무늬병에 대한 감수성, 즉 잘 걸린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음배경은 감수성이 아니라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3번도 역시 틀렸고요. 4번 증상이 심한 병반에는 짧은 털이 밀생한 것처럼 보인다. 이거는 탄저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탄저병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콜레토트리큐움 분생포자 반이었죠. 대표적으로 사철나무 탄저병이 있는데 움푹 패인 병반에 생기면서요 강모라는 게 생겨요. 심하게 되면요 그 강모가 이 짧은 털을 말하는 겁니다.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은 146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철나무 탄저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분생포자가 밀생하고 사이사이에 강모가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강모 짧은 털을 말하는 건데 이거는 탄저병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5번입니다. 장미 검은 무늬병은 봄비가 잦은 해에는 5, 6월에도 심하게 발생한다. 자 이 부위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장미 검은 무늬병 뿐만 아니라 모든 잔항균류는요 습하고 따뜻한 날씨가 되면은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설명 내 수목병원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보기가 주어져 있네요. 보기 한번 봅시다. 원핵 생물계에 속한답니다. 아 그러면은 세균 아니면은 파이토플라즈마겠네요. 세포벽이 없고 원형질막에 둘러싸여 있다. 여기서 찾을 수 있죠. 세포벽이 없는 것은 파이토플라즈마입니다. 원핵 생물계에는 세균 파이토플라즈마가 있는데 세균류 같은 경우는요 세포벽이 있고요. 파이토플라즈마 같은 경우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토플라즈마를 찾으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부분 좀 찾아볼게요. 이 모양이 없는 다양성이라는 문장 있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을 찾아볼게요. 책 196페이지에 보시면은요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파이토플라즈마 메뉴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세포벽이 없는 다형성의 미생물들로 이루어진 몰리뮤트강이 별도로 분리되어 이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설명이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하게 파이토플라즈마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파이토플라즈마를 찾아볼게요. 1번 병원체는 감염된 수목의 체간부에 기생한다. 자, 이 말 맞는 말이죠. 196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은 파이토플라즈마와 스피로플라즈마는 주로 식물의 체간 즙액 속에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맞는 말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체간부가 아니라 물간부라고 하면은 세균이 됩니다. 물간부라고 만약에 나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세균이 되는데요. 입가 마른병이라고 해서요 실레아 페스티디오사라고 있습니다. 실레아 페스티디오사, 이게 포도에 생기는 병인데 물간부라고 하면은 세균류를 떠올리시고요 체간류라고 하면은 파이토플라즈마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럼 나머지 볼게요. 주로 즙의 영양변시체 매개충에 의해 전반된다 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파이토플라즈마는 매개충에 의한 감염을 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즙액이라는 말과 영양변시체는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이러스에는 크게 4가지의 전염 방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지백 전염, 두 번째로 영양 변식 또는 접목, 세 번째로 매개 생물에 의한 전염, 네 번째로 종자 및 꽃가루에 의한 전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야 됐고요. 3번 볼게요. 3번 같은 경우 매미충류, 나무의 꿀벌 등에 의한 매개충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위도 역시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죠. 파이토플라즈마는 대표적으로 머무니 매미충, 다른 말로 마르미니 매미충이 있는데 이 매미충류 또는 담배장님 노린재라든지 흡집성 해충에 대한 피해로서 나타날 수 있는데 꿀벌이라는 표현이 많이 거슬리는 표현이에요. 나무의 같은 경우도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꿀벌은 확실히 틀리죠. 꿀벌 같은 경우는 화분 매개로 하는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3번도 역시 틀렸고 4번 옥시테트라사이클린겐과 페니실린계의 항생제의 감수성이 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라고 했으면 맞았을 겁니다. 근데 페니실린 같은 경우는요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요. 감수성이 아니라서요. 따라서 이거를 맞게 고치려고 한다면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은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이 있다. 그러나 페니실린계는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무엇이요? 파이토플라즈마가요. 그래서 4번은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렸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같은 경우는 병원체의 크기는 바이러스보다는 파이토플라즈마가 크죠. 그런데 세균류보다 유사한 게 아니라 작습니다. 그래서 5번도 역시 틀렸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원핵생물이라고 해서 혹시 바이러스도 원핵생물에 포함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해보실 수 있는데 바이러스는요 생물이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계와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원핵생물이라는 표현에는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한국에 적용된 살균제가 등록되어 있는 수목병원하고 물어봤네요. 저도 이 문제는 몰랐거든요.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는요 사철나무 탄저병 중에 트리플록시스트로빈이라고 해서 이제 파만농에서 나온 약이 있거든요. 이 약이 그 사철나무 탄저병에 적용이 되는 살균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탄저병 같은 경우는 고추 탄저병 같은 경우는 피라클로스트로빈이라고 해서 이런 약을 쓰는데요. 또는 클로로타로니를 쓰는데 나무로서 사철나무 탄저병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약은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소화제라고 해서 파만농에서 나온 제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몰랐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4번입니다. 수목병의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다고 물어봤네요. 일단은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 이거를 일단 병원군을 분류를 해볼게요. 쥐똥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즈마죠. 2번입니다. 밤나무 가지마름병은 주변 오리나무 제거가 아니라 아카시나무죠. 밤나무 가지마름병 버트로스페리아 도티디아레라고 하는 이 병은요 다범성 병입니다. 즉 밤나무뿐만 아니라 호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유실수인 복숭아나무나 사과나무, 배나무 등도 가해하는 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개가 발생할 수 있는 아카시나무를 제거하는 게 밤나무 가지마름병에 대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밤나무 가지마름병이랑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밤나무 줄기마름병이 있어요. 이거는 크라이포넥트리아 파라시티카라고 하는 줄기마름병인데요. 이것과 구분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병을 일단 밤나무만 주로 가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이 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평응기라는 밤나무 종류를 저항성 수종을 식재를 하고요. 옥광은 식재를 하면 안됩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과 밤나무 가지마름병 구분해서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3번 밤나무 잉크병입니다.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관리, 이 말 맞습니다. 이게 밤나무 잉크병에 대한 관리 방법 첫 번째 방법이고요. 전나무 임노병 대표적으로 중간기주 뱅고사리가 있죠. 제거하는 거 맞고요. 리지나프리스병 주변에 취사행위 금지 맞죠? 산성토양에서 발생하는 이 토양의 온도가 40도 이상이 되면 발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취사행위를 금지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수목병의 병짐의 표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봤네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철쭉류 떡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담작임류죠. 엑소바시디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밤나무 갈색 전무늬병 세포리아 속에 있는 병입니다. 버즘나무 탄저병은요 콜레토트리쿰 속이죠. 아피오고노미아 베네타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콜레토트리쿰 속이라고 일단 알고 있겠습니다. 은행나무 잎마름병 페스탈로티옵시스죠. 호두나무 탄저병 이것도 역시 콜레토트리쿰 속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들 각각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셉토리아는 불완전균류죠. 콜레토트리쿰도 역시 불완전균류입니다. 페스탈로티옵시스도 역시 불완전균류예요. 콜레토트리쿰 이것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불완전균류이고요. 제가 문제를 풀었다고 한다면 저는 2번이라고 했을 테고 그리고 답은 틀렸을 테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럼 제가 왜 2번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토리아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요 전문이병입니다. 그리고 페스탈로티아 같은 경우도 전문이 플러스 입가 마름병이에요. 특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콜레토 트리콤 같은 경우, 탄저병 같은 경우는요, 그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자면은 콜레토 트리콤 같은 탄저병 같은 경우는 이뿐만 아니라 세순도 가해야 한다. 저는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밤나무 갈색 전문의 병자 세토리아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위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나 세토리아 자체가 전문의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2번이라고 했을 건데요. 책을 유심히 살펴봐야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책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번 철쭉용 떡병 담자균류 같은 경우는 국부적인 비대, 이거는 안 찾아봐도 알겠죠. 이 철쭉용 떡병과 관계가 있는 균류가 또 있죠. 클라우도스포리움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잎이 국부적으로 비대, 이거는 맞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철쭉용 떡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국부적 비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네요. 두 번째로 밤나무 갈색 전문의병입니다. 밤나무 갈색 전문의병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밤나무 갈색 전문의병은 세토리아 중의 하나로서 잎 표면에 흑갈색 전문의가 나타나고, 흑갈색 전문의 플러스 건전부와 경계의 황색띠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건전부와 경계에 대한 황색띠,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따라서 2번도 역시 맞습니다. 근데 제가 했었습니다. 3번 버섯나무 탄저병 같은 경우는 주로 여백 조직의 적갈색 반점의 다수의 형성이 일어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버섯나무 탄저병 같은 경우 여백 조직의 적갈색 반점이 다수 형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분은요 세르코스포라 속에 대한 특징입니다. 세르코스포라 속 같은 경우는 반점이 많이 발생하는 전문의병이 대표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즘나무 탄저병이라면 설명이 맞지 않죠. 버즘나무 탄저병 같은 경우는요, 책 148페이지 잎맥을 중심으로 갈색 반점이 형성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때문에 3번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이 문제 자체는 좀 많이 헷갈렸다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4번, 5번 볼게요. 4번 은행나무 잎마르병입니다. 이 내용은 14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페스탈로티옵시스 같은 경우는 잎과 마른병이 주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름철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강풍이나 해충의 식재 등으로 상처가 생긴 부위에서 발생한다. 잎 가장자리에서 갈색 내지 회갈색의 불규칙한 고사부가 생기며 부채꼴 모양으로 퍼진다. 여기서 핵심은 부채꼴 모양과 잎 가장자리입니다. 근데 지문을 보기로 하여서 나왔어요. 이후에 잎 앞뒷면에 병반에 분생포자반이 검은색으로 나타나는데, 다습할 때는 분생포자반에서 분생포자가 포자덩이 뿔로 분출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이 내용은 책을 자세히 읽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4번도 역시 맞습니다. 포도나무 탄저병, 잎 자루와 잎맥에 흑갈색 병반이 형성되면서 잎은 기형이 된다. 맞는 말이죠. 이 내용은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5월과 6월경부터 잎과 줄기에 발생하는데, 병원부는 검게 변하고 움푹 들어간 줄기째 말라 죽는다. 특히 잎 자루와 잎맥에 흑갈색 병반이 형성되면 잎은 기형으로 변하고 잎 전체가 검게 변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따라서 5번도 역시 맞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